네, 오늘 한 발은 앞서 타이틀에도 보여드렸지만 10분의 1 토막,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은 이제 애플이 됐죠. 3조 달러, 우리 한화로 치면 뭐 대략 4천조 원. 우리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0조, 뭐 우선주를 합쳐도 500조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480조 정도 되나요? 그러면 뭐 얼추 봐도 한 10분의 1 토막인데 정확한 게 산수는 아닙니다. 산수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요. 9분의 1 토막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러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매출은 거의 이렇게 1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10배로 애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한 500조 원 되고요.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이 한 300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좀 채 안 되죠. 근데 시가총액은 4천조 원 대 480조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업태가 애플은 독특하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외부에다가 다 주문 생산 위탁을 하기 때문에 뭐 아이폰 이 시리즈라든지 대부분 뭐 팍스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부에다가 주문을 하고, 삼성전자는 직접 만들죠. 그래서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 기업.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하드웨어 기업은 계속 캐펙스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돈을 벌어들인 걸로 공장을 짓고 시설을 증설하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와 비는 비용이 많은 반면에 애플은 그 투자 비용이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캐펙스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남아 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삼성전자의 16배 정도 됩니다. 약 145조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금이 많으니까 자사주를 사들이죠. 자사주를 한 136조 원을 사들이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의 한 14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번 것을 1년에 배당을 주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런 거 턱턱 주주들한테 하나씩 줘요. 좋죠. 네,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지만. 자, 그런 차이로 10배 차이가 난다. 뭐 일각에서는 과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본질적으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가 조론돼서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래서 어제 아마 그 제조업 CTO 쪽에 임원들 교체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죠. 이제는 추격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달려보겠다는데, 그러면 주가도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데 애플 대비해서 너무 싸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가격 메리트는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생각도 어떻게 확장을 하실 건지. 네.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이 뭐 조금 들썩거리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앵커님이 숫자로 이게 딱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도 어디서 뭐 잠깐 힌트를 받은 거죠.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고, 그리고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두 기업의 차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위대한 기업과 좋은 기업의 차이다. 삼성전자 분명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굿 기업인데 아직 이제 훌륭한 기업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은 정말 위대한, great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위대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 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 뭐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누군가는 또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3조 달러가 아니라 뭐 4조 달러, 5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IT 업계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애플의 이제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뭐 그 자체가 이제 애플 했다 뭐 이런 얘기,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 이런 얘기처럼 애플이 하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애플의 이제 주요 제품들이 아이폰,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에어팟, 최근에는 이제 비전 프로,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될 애플카까지 모든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회사가 이제 애플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상징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애플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다른 데서 이제 폭스콘에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죠. 애플은 이제 작전만 짜는 거예요. 뭐 설계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반도체도 사실
사실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설계를 잘하는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iO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막강한 시장 지배력, 뭐 이런 것들이 애플의 이제 시가총액에 프리미엄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항상 좀 고민을 하는 게 삼성전자 너무 하는 게 많잖아. 네. 스마트폰 만들지만 가전제품 세탁기도 만들고 TV 냉장고 다 만들죠. 거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죠. 통신 장비 5G 쪽 통신 장비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반도체에다가 파운드리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언젠가는 분할을 하지 않겠나 네. 싶긴 해요. 쪼갠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 사업부별로 뭉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보다는 오히려 희석되는 그렇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배 구조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최소한 기타 사업부와 반도체는 분명히 좀 쪼개야 한다. 왜냐하면 네. 이 반도체는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른 사업부하고 같이 하다 보면 다른 사업부에서 아무리 성과가 나도 반도체가 안 좋으면 그냥 다 묻혀버리는 이제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그렇죠. 나눠져. 파운드리는 TSMC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점유율이 계속 그러니까 벌어지고 위기 의식을 있잖아요. 느낀 그렇죠. 거죠. 그러면 스탁을 하려면은 사실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주문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 삼성이 좀 약점이 그거잖아요.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비밀이 누설될까 봐 그렇죠. 경쟁업체들이 안 준단 맞아요. 말이죠, 스탁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늘 얘기했던 거지만 과감하게 좀 분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건 삼성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네. 저희가 뭐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렇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책 제목도 있잖아요. 이제 Good to Great. 네. 이제 삼성전자도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분할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돈을 빨리 좀 써야 돼요.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M&A를 하거나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투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5월 달에 20일이 넘게 미국에서 체류했잖아요. 네. 출장 기간 동안에 뭐 그 여러 이제 CEO들 뭐 테슬라도 만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젠슨 황도 만나고 다 만나고 이제 와서 야 이제 진짜 뭔가 나오겠구나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파다 있는데 이제 6월 지나고 7월이 됐는데도 이제 깜깜무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과감한 이제 결단과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좀 한 방에 좀 이 여러 가지 이제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제 투자 혹은 M&A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칩셋 미디어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밀었는데 어제 칩셋 미디어가 오히려 더 엔비디아의 무슨 거품을 불고. GPU의 10배를 능가하는 NPU를 개발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막 급등을 저거 하긴 맞네. 했는데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진짜로 개발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어제 핫한 뉴스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좀 인수를 하거나 하면은 사실상 이 파운드리 쪽의 점유율도 좀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결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M&A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이제 칩셋 미디어가 급등했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와 호응할 수 있는 저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좀 네. 끼워넣게 해가지고 이쪽이 분명히 뭔가 이슈들이 많이 나온다. 요새 팹리스 회사들이 가온칩스도 지금 뭐 AI 반도체 칩이나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칩들 설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가온칩스를 추가하는 종목으로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인데 조금 더 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요즘 HBM 메모리 얘기들이 워낙 네. 뜨겁잖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고대역폭 메모리. 네. 네.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이 쫓기 위해서 이제 장비들을 구매하잖아요. 네. 이오테크닉스 얘기들을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HBM3가 유명해 제가 이오테크닉스 하시잖아요. 여러 개 이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로 이제 뚫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기판이 워낙 얇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칼날 같은 걸로 자르면은
풀커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쪼개서 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레이저는 이제 비아홀 이게 아주 미세한 눈으로 안 홀들을, 보이는 정도 수준. 풀어야 되거든요. 네. 드릴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처럼 이제 이런 기업들, 레이저 그 다음에 또 HPSP와 같은 이런 이제 수소 어닐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힌트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호금 네. 레이저 HPSP를 붙이면은 딱 조합이 맞아드는데 네. 뭐 하실 건가요? 예. 오늘 저도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오테크닉스가 인기가 없는 게 네. 가격대가 비싸요. 그리고 시장에 실적이 계속 미스가 나니까 예.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가격이 뭐 한 5천 원 막 이러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막 10만 원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얘기를 좀 쫙 해보면 소프트웨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자식한테 주식 하면 뭐 항상 꼽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이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지금 이제 애플이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18%인데 판매 금액으로는 45%.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마진을 비싸게 좀 파는 게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자식한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주를 장기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게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되고 그러면 물러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있다. 예, 기술주는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술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 기술주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지금 뭐 인텔이 과거에 이제 반도체에서 잘 나갔다가 지금 떨어졌듯이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약간 프리미엄을 좀 덜 주는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판매 대수보다 이제 판매 금액이 점유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 이제 팬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엔터주가 나중에 한번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다. 네, 지금 시점은 좀 문화적인 게 진짜 이게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네, 통해서 네. 또 물건을 파니까 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판다고? 굿즈, 네, 굿즈.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펜시 이제 뭐 하여튼 뭐 BTS 옷 하나 딱 있고 네. 옷 딱 네, 판매하면 뭐 왕창 팔리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의 강점이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인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는 이제 계속 공장 증설 캐파 늘려야 되고 뭐 고정비 들고 뭐 벌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픽한 종목은 현대 오토 에버. 현대오토에버. 예, 지금 현대오토 에버 우리가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하고 또 시총을 또 비교하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그 테슬라하고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나 매출은 비슷한데 시가총액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좀 강점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가 열심히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대오토, 현대오토론, 뭐 현대 MN소프트 이 세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일단은 IT 시스템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좀 현대차가 올라왔죠.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하고 좀 차이점. 요거를 결국 이제 테슬라를 잡으려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한 1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 현대유아도 좋지만 현대오토에버도 한번 지금 삼성전자와 우리가 애플의 어떤 비교해서 본다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의 그 네. 중요성은 참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후진적인 네. 늦어요, 늦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좀 제조 하드웨어 쪽이 워낙 좀 강하다. 네. 그쪽 이제 계속 그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AI가 이제 뭐 도래해서 완전히 지배적인 산업으로 가는데 하여튼 답답하죠. 내일 모레인가요? 목요일 날 그 신규 상장되는 이노 이뮬레이션 XR 그 뭐 디바이스는 네. 아니고 여기도 뭐 소프트웨어 같은데 그 이슈가 좀 있는데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제품이 나와야지 제품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두는 게 막 이렇게 그렇죠. 또 부랴부랴 하잖아요. 좀 이렇게 미리 조금 뭔가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겠구나. 그죠? 네. 안타까워서. 자, 여기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오토웨버까지 네. 가버렸네요.